오늘 여기에 나오신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한길은 다 같이 국민의 머슴으로 나왔습니다. 대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각하로 또는 기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부름꾼이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3.1절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그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이런 거 대단히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지나치게 대한민국 안에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친 깊이 개입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계몽이라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자라는 이런 열망.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회에는 민주화 세력을, 그리고 두 번째 산업화 세력, 그리고 안보 세력, 그리고 또 오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지만은 정부의 신부님들, 그리고 스님들 다 함께 종교계를 넘어서 지식인들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애국심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서 직무 복귀시키고,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다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는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일념을 전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뜻에서 향후에 5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더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 열망을 국민들께 다 확인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각하 반드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통합되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세 가지 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 안에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으로서 편향된 재판관들이 있고,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그 이상희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그 황필규 변호사로서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재판 회피를 신청해야 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들이라면 허영 교수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 허영 교수님의 책을 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1인자죠. 그분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인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한다면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재판 진행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전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감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요약드리면, 첫 번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므로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재판 심리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넘고 있다라는 허영 교수님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전 국민들이 50%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들은 탄핵 각하되고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이렇게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심리 중일 때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한길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에 만약 탄핵 인용된다면 그 헌법재판관들은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제2의 을사오직이 될 것이고,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통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각하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탄핵 인용할지 기각할지 또는 각하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분열될 수도 있고 국가 발전에는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국민들이 많이 계몽이 되었죠. 첫 번째 계몽이 된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29건의 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그동안은 쉬쉬했지만은 이번에 탄핵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이것은 민주당 끈앞풀이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죄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역시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북 800만 불을 송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내란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무조건 내란으로 덮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이러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 내란성도 이렇게 보도하는데 그 언론 역시 민주당 끈앞풀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개몽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사법부, 서부지법의 편향된 판결,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기껏 100여 명은 알려졌지만 이미 우리법연구회 벌써부터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또는 그 후신 똑같죠. 국제연구회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모든 것에 개선에다 해도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계몽령이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체제 안에 이렇게 어제 김계리 우리 그 대통령 측 그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민노당의 우리 그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죠. 민노총이 하는 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했던 일이 많았던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 중국 세력이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빼가고 중국으로 이런 기술도 빼가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지난해 민주당에서 간첩적 해징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습니까? 예? 북한 말고도 중국에 우리 첨단 기술 빼가고 군사기술 빼가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첩적 해징하는 거 민주당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그로 인한 중국의 이런 예수가 되는 거,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중국에서는 현재 우마오당이라고 벌써부터 적게는 하버드 연구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우마오당 중국의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댓글에 전환기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의 뜻이라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중국인이나 또는 친중적인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공자 학원도 우리나라에 23개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반대하죠. 공산주의 사상 확산시킨다고. 그런 속에서 저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많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뭐 사법부 카르텔,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뭐 헌재, 그리고 민주당 이런 그 끈앞풀들이 이렇게 너무나 인기가 많이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중국의 지나친 이란 한국을 제2의 홍콩처럼 만들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불이한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허영 교수님 표현에 빌리자면은 헌법재판소 현재 심리 과정에 10가지 이상의 불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변론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인용된다면 국민들이 저항하겠죠. 세 번째는 이미 대통령 지지율 50% 가까이 됩니다. 국민들이 50% 가까이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용한다면 이거는 절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들도 살고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고, 그리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보다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헌법심리 과정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 또한 분열이 아니라 이런 충분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각하하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통합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호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